지난 2024년 10월 북한 당국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전에 1만 2천 명의 북한군을 파병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파병의 대가로 연간 3억 2천만에서 13억 4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 파병을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과 동일 선상에 올려두고 용병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그 본질부터 다릅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의 가장 큰 명분은 자유우방에 대한 신의였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불법 침공으로 한국의 국가 존립은 위태로웠습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자유우방 16개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주저없이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한국을 구해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은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군의 파병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선택한 국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은 자유우방국을 돕기 위한 목적이 명확했고 한국군은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인접국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하여 벌어진 불법 침략 전쟁입니다. 북한이 이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해야 할 명분은 지극히 궁색하기만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구소련과의 관계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재탄생한 러시아 연방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파월 한국군에 비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편을 들어 파병한 북한도 양국 간 상호조약을 떠나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1964년 9월 한국군은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의 파병을 계기로 연인원 32만 4,864명의 장병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파월 장병들에 대한 국민들의 환송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자유의 십자군으로 떠나는 해외 파병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 참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비밀 준수 서약서까지 강요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사실을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소식을 유언비어로 낙인 찍고 이 소식을 전하는 주민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이 떳떳하다면 왜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이 파병 사실이 알려지면 김정은 비판 여론이 퍼질까 두려워서 참전군인 가족들을 한 곳에 이주시켜 마치 정치범 수용소처럼 가뒀다는 소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 참전 시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가졌습니다.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은 주월 미국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과의談판을 통해 작전권을 확보했습니다. 한국군은 용병 시비를 차단하면서 독자적인 전술로 작전 성과를 증대시키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해외 파병 군대는 참전 명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자국 깃발과 군복을 입고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작전 지휘권도 없이 러시아군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북한군 표식도 없습니다. 병사 개인에게는 러시아 국적의 위조 신분증까지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자국군 병사를 전장에 보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은 북한 병사는 자신을 죽음의 전쟁터에 보낸 정부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잊히고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한국이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파월 장병과 민간 기술 인력의 송금으로 66년에서 70년까지 약 6억 2,500만 달러의 외화 수익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외화를 바탕으로 연평균 1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파병 대가로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의 80에서 90%는 독재자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입니다. 과거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받은 돈의 90%는 조선노동당으로 들어갔고 10%만 북한 돈으로 주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000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북한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2024년 북한의 1인당 GNI를 한 달치로 환산하면 13만 2,400원 수준입니다. 이 돈의 20배가 넘는 액수를 파병 북한군이 월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급여는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10%만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모두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보내집니다. 파병 북한 군인들의 피 묻은 월급이 김정은 가문의 사치와 협력, 정권의 안정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용병이란 금전적 보수를 주요 동기로서 특정 분쟁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 의해 고용된 병사를 말합니다.
제네바 협약 47조에 의하면 어떤 국가가 정상적인 해외 파병을 인정받으려면 전쟁터에 간 군인들이 자국의 편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즉 러시아에 간 북한군들이 북한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면 파병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 간 북한군들은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파병이 아니라 용병입니다. 용병은 국제법상 전투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포로로 잡혀도 인도적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1만 2천여 명의 북한군은 앵벌이 용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모든 조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김정은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원 이국 땅의 전쟁터로 내몰린 북한 청년들의 운명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